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2.0을 보면 1.0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지역균형입니다.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도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또 여전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오늘은 특별히 철강도시에서 신성장 산업도시로 확장하고 있는 포항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지금 두 번 시장 하시고 이제 거의 지금 두 번째 임기도 막바지시죠? 그렇습니다.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제가 2.0, 1.0 했는데 대학 학점 같아요. 그 기준으로 시장님은 어떻게 지금 스스로 좀 평가를 하고 싶은지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방금 2.0이니 0이라고 그래서 학점이라고 잠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지금 낙제점이고 문제는 그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그 자체가 위기고요. 뭐 지방은 지금 나름대로 뭐 살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은 대전 이남, 수도권 이남 지역, 특히 대전 이남 지역은 야 이렇게 하다가 지방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국가가 존폐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뭐 절실히 느껴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시간이 없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실질적인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지금 그 민선 그러니까 6기와 7기 시장을 지금 뭐 역임하고 계신 거잖아요. 2기. 예. 그러면 2014년부터인데 14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그래도 포항시가 많이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내 재임 중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 뭐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요. 저희들 시가 이제 편성하는 예산 규모가 2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우리가 3조 원 예산을 3조 1,0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2014년도는 1조 4천억인가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갑절이 늘어났네요. 그것은 이제 그만큼 우리 지역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늘었던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세가 늘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또 지원이 그만큼 늘어난 건 아닐 거고.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를 해서 지역에 투입을 하고 사업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역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 5년간 한 6조 8천억 약 7조 원 정도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일부는 이제 투자가 다 된 것도 있고 또 약정된 것도 있고 투입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고 또 그만큼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예산이 이제 드러난 요인 중에 하나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포항 하면은 철강이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산업 쪽도 많이 그 기반을 다지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에 저희들이 제조업 중에서 철강이 85%였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이 지금 사실상 최고 선진국의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산업을 좀 철강 중심에서 다변화시키는 그런 걸 해야 이 세상의 변화에도 따라갈 수가 있고 또 철강 산업의 이 충격에 좀 이렇게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력으로 육성해 온 것이 2차 전지 산업입니다. 2차 전지 하면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귀가 쫑긋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저희들이 정부하고 해서 뭐 규제자의 특구를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오고 투자 유치도 획기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연구와 또 생산과 뭐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메카가 되는 그런 산업이 안 되겠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이면 뿌리고 이 채선지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당연히 네. 있죠. 예, 그 어떤 말고 것들- 이제 수소 산업 중에 네. 수소 산업을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음. 수소 생산 또 저장, 모빌리티, 연료전지인데 연료전지 부분을 우리 지역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하고 같이 해서 수소 연료전지 부분은 세계적으로 한 빅3 중에 우리 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함께 투자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 부분도 포항이 아주 주력 산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우리가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 바이오에스. 산업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바이오 쪽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산업 규모가 기존 여러 가지 다른 산업보다도 바이오가 이 고용 지수라든지 또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한 네. 이 기여도가 효과가 있는 높대요, 거거든요. 그죠? 예. 높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포스텍이라든지 포스텍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 사립 공과대학이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생명공학 연구소라든지 또 뭐 개방년 혁신센터라든지 또 그 저희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부와 포스코와 함께 구축했던 방사능 가속기가 3세대, 4세대 다 있거든요. 예. 이런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바이오 신약 시장, 바이오 헬스 케어 산업에 아주 선도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만든다든지 네. 또 여러 가지를 정부에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뭐 앞서 이제 처음부터 그 지방 소멸 가지고 뭐 다소 흥분을 하셨습니다만 포항시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죠? 지금? 인구가 지금 한 51만 정도 되거든요. 51만. 이게 맥시멈 갔을 때 53만 정도 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점차 줄어들고 예.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50만 유지하기 주소각 주민 주소각기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펼쳤거든요. 네. 뭐 그것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젊은 층, 예. 젊은 층이 살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주 여건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굉장히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 50만 명이 좀 상징적인 선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방 그 자치단체 중에서 예. 50만, 100만 기준이 예. 그 지원 여부도 좀 달라지는 거죠? 예, 자율권을 지원, 주는 예. 범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예. 뭐 저희들은 생명을 거는 거죠. 뭐. 아, 뭐 최근에 보면은 그 좀 아쉬운 소식도 좀 들려오던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님이 그 일 때문에 가장 그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포항하면 철강도시고, 물론 이제 그 기반을 지금 뭐 신산업으로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철강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가 차지하는 그 위상, 그 뭐 영향력 클 텐데, 거기 그 회사가 지주 회사를 만드는데 포항에 둘 거냐, 서울로 가져올 거냐, 이 논란이 있던데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정말 굉장히 지금 지역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포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대구 경북의 유일한 대기업 본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서울에 지주회사를 설립을 하고 기술연구원까지 설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지역민의 희생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성장한 대기업이
저렇게 우리와 뭐 거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안도 없이 그냥 가느냐. 결국은 그러면은 이 대기업도 또 포스코는 다른 기업하고 틀리잖아요. 국민기업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 기업이 이 지방 소멸에 앞장서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 어려울 때 지역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해야 함이 옳은데도 정면으로 역행해서 네.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에 힘을 보태는 행위가 과연 옳은 일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은 지주사 설립을 꼭 필요하면은 글로벌 성장이 하기 위해서 하다면은 지역에 해라. 네. 네, 지역에 해라. 그 다음에 그 미래기술연구원도 지역에 해라.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KTX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굉장히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2시간 많으면 다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른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만 안 되는 도시에 글로벌 도시가 다 위치를 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연구원의 문제도 포항에 지금 포스텍이라든지 한농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130여 개의 R&D 기반이 구축이 되어 연구개발 있으니, 기관이 있거든요. 예. 석박사급이 한 6천여 명이 거기에 이제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수도권으로 오는 것이 이게 맞느냐. 네. 그러니까 기업 논리만 보면은 집중의 효과가 어디 가도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의 논리만 보고 해야 될 때냐. 국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균형 발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 아젠다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다. 네. 해서 포스코가 지주사를 지역에 설립하고 기술연구원도 지역에 설립해서 포스텍과 함께 또 현재 있는 130여 개 연구기관들과 함께 우리 지역을 살리는데 앞장서 달라. 네. 지방 소멸을 막는데 앞장서 달라 이것이거든요. 네. 포스코를 만들 때 우리 이 땅을 전부 영일군에서 사줬습니다. 네. 행정기관에 사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일반 보통 다른 기업하고 좀 틀리는 거죠. 지역민들의 희생이 다 바탕이 됐던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거든요. 주주 9.5%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누가 그 관리 감독합니까?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정부가 아무리 공공기관 이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방을 살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방 소멸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큰 기업 하나를 빼가 버리면은 네. 결국 지방이 하고 중앙정부가 하자는 그런 그 슬로건이 그 공연불 아니냐. 지방 소멸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도 협조해 달라 뭐 이런 말씀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뭐 사적인 영역에서 어떤 단계까지 해서 이렇게 컸지만은 어느 단계 이상이 지나면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새 뭐 ESG 경영이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포스코도 기업 시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역행한다는 것은 어느 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금 포스코 그 지주회사 문제를 이제 여쭤봤습니다만은 동시에 철강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철강 산업 고도화 이 부분도 이렇게 쭉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건가요? 네, 철강 산업 고도화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중견기업들이 어떻게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소재를 어떻게 좀 더 개발하고 또 가공을 어떻게 해서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노후화가 됐거든요. 이쪽 부분도 완전 대개조를 해서 기존에 있는 중소 철강 기업들이 정말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그 프로젝트나 또 센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곧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포항하면은 이렇게 산업 뭐 대표적으로 철강 때문에도 그렇지만 떠오르지만 또 포항하면 뭐 호미곶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또 각광받는 그런 여행지들도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포항이 해양 경관 측면에서 보면 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시청자들과 국민들한테 이렇게 한번 예. 말씀을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 포항의 영일만이 이게 예. 동해안에서 가장 큰 망곡이거든요. 예. 그 망곡이 사실상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가운데 물론 이제 포스코가 상당 부분을 이렇게 매립을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저 호미곶까지 이어지는 거, 또 저 북쪽으로 이어지는 그 해안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태리 나폴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나은 예. 해안 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혹시 최근에 작년도에 유행했던 갯마을 차차차 아십니까? 뭐 저도 예, 예. 뭐 몇 번 봤습니다. 그 촬영지가 포항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동백꽃 필 무렵. 아, 예, 예. 그것도 역시 주 촬영지가 우리 구룡포거든요. 네. 해서 그런 그 드라마를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예. 이 해안 쪽이 굉장히 잠재력을 가진 그런 네. 경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해양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저기 또 그 크루즈 산업이라든지 네. 이쪽 부분도 하기 위해서 크루즈 전용 부두라든지 네. 터미널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해양 스포츠라든지 네.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요트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대하고 네. 또 뭐 그 서핑 할 수 있는 그런 그 센터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포항 그쪽 역시 해안가 같은데 장기면 쪽에 그 제가 알기로는 코스타밸리 프로젝트라든가 또 스페이스워크 뭐 이것도 최근에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관심들을 보이더라고요. 예. 포항에서 남쪽으로 예. 시내에서 조금 남쪽으로 코스타밸리라고 예. 관광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한 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동해안 전체 중에서도 아주 청정바다고 네. 기온도 해양성 기후가 올라와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네. 그쪽을 천혜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체류형, 네. 예,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네.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잘 되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하고 근접한 네. 관광단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인구 50만 유지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예. 되면 당연히 뭐 예. 인근 도시 뭐 퇴직자들 울산 같은데 이렇게 또 유입시킬 수 있을 거고. 예. 예. 울산, 그런- 부산, 대구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친환경 녹색 도시로도 이제 변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그린웨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도심에 있던 역을 외곽으로 네. 옮겼거든요. 예. KTX를 개통하면서 옮겼는데 그 가운데 있는 철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철길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해서 한 10km 정도로 지금 연장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출퇴근도 하고 네. 또 여가 생활도 하고 네. 또 문화도 공유하고 이런 쪽을 하는데 그 철길 숲을 만드는 것과 또 도심의 곳곳에 이제 도시 숲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최근 연도에 그 성과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년 사이에 그 승용차 195만 대가 발생시키는 이 연간 이산화탄소를 전부 흡수할 수 있는 네.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특히 미세먼지 부분은 경유 차량 한 5만 대 정도가 연간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를 전부 흡수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시민들이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심에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그 반경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그런
갈 수 있는 도시숲이 많이 있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숲길을 계속 연결을 시키고 특히 포항은 국가 하천인 형산강 하구거든요. 네. 과거에 거기 이제 하천이 한 서너 개 흘렀거든요. 그걸 전부 산업화 시대에 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녹색 생태로 환원을 시켜서 그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 수변 도시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도시 전체가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면서 도심이 정주 여건도 네.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산업도시와 녹색도시 두 마리 토끼를 다 네. 잡는 일인데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시장님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번 연임하셨고 뭐 대개 보면 지자체장들 잘 하시는 분들은 3선도 하시고 우리 시장님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히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포항 시민들에 대한 다짐과 함께 포부를 한 말씀 해주시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 모든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분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포스코 지주사 설립 문제 이 부분도 함께해서 시민에게 많은 부담감을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시민들께서 중요한 것은 함께 뜻을 모아서 헤쳐나가면은 뭐 충분히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그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올해 경제나 또 복지나 또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현안인 포스코 주회사 문제도 슬기롭게 푸시고 지금 계획하시는 산업 측면 또 친환경 도시 이걸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